자세히 보면 유두도 보이죠. 선천적인 것인데 많은 여성들이 혹시 혹이 아닌가, 또 아프면 암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지만 미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두면 되겠습니다. 아주 드문 선천적인 부유방으로 복부에 생긴 유방이 되겠습니다. 사람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유방이 여러 개 존재하며 또 출생해서 가슴에 두 구멍만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암이 아닌 엽상낭 육종이 10여 년을 지나면서 암으로 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크기가 아주 큰 혹이 특징적입니다. 30대부터는 암의 발생이 서서히 증가하는 연령입니다. 이때는 정기적인 검진이 요구되며 유방 촬영술이 도움이 됩니다. 유방암의 모습을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유방암은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고 무언가 만져지는 경우가 많고 피부가 약간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만져진다고 다 암은 아니니 무조건 겁부터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암이 자라며 유두를 끌어당겨 생긴 유두 함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이 더욱더 자라며 유방의 모양을 망가뜨린 모습입니다. 유방암이 마치 염증에서 생긴 농양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염증이 아주 오래 갈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유방암이 유두를 침범하여 생긴 특이한 모습입니다. 유두가 없어지고 유두 주위가 꽃처럼 핀 모습입니다. 유방암이 피부를 침범하여 붓기가 생겨 마치 오렌지 껍질처럼 변한 모습입니다. 이상 대표적인 유방암의 모습들을 골라서 보았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 유두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현상입니다. 유두에서는 정상적으로 유즙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병적으로도 나올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유방암이 아닌 양성질환이지만 특히 한 곳에서만 분비물이 집중되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진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암이 아닌 유관내 유두종으로 인한 맑은 유즙 분비를 보여줍니다. 유방암 환자에서 보이는 핏빛의 분비물입니다. 하지만 색깔이 짙하고 다 암은 아니니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방의 이상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방 촬영을 해야 하고요. 유선이 치밀한 경우가 많은 동양인에게는 초음파를 겸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MRI, PET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유방 촬영술에서 보이는 유방암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흰 음영에 주위가 삐죽삐죽 비치는 모양이죠. 특히 유방에 생긴 석회화 음영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방 촬영을 해야 합니다. 유선이 치밀한 동양인에서는 유방 촬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수가 있어 초음파를 검해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 사진에서 검은 부분이 유방 촬영에서는 잘 나타내지 않았으나 초음파상에서는 잘 잡힌 유방암을 보여줍니다. 이상 진찰이나 사진 등에서 유방암이 의심되면 반드시 세포나 조직을 채취하여 확진을 내리게 됩니다. 조직검사는 가는 세침이나 총조직검사 또는 한꺼번에 많은 조직을 채취할 수 있는 맘모톰 등의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히 유방암의 증상, 진단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유방암에서도 완치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식 위에 정기적인 검진이야말로 조기 발견의 지름길입니다. 유방암 학회와 국립암센터는 35세 이후는 적어도 2년 간격, 40세 이후부터는 1, 2년 간격의 유방 진찰 및 유방 촬영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라온 유방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은요. 며칠 전 가슴에 댄 순간 멍울이 느껴졌어요. 손을 살짝 대면 딱딱하고 누르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임이 느껴지고 진주알같이 매끄럽게 느껴집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이것은 섬유선종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죠. 즉
단단하고 약간 고무공 같으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유방 촬영 초음파 검사를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세포 검사를 하고 또 다 절제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좀 크다든지 또 진단 자체가 의심스러우면은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은요. 왼쪽 가슴에 조그맣게 만져져서 초음파를 보니 암은 아니라네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아프고 모유수를 끊은 지 6개월이나 되는데 지금도 유습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여성들은 수유와 관계없이 이렇게 짜면은 유습이 나오는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정도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에는 호르몬의 양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고 또 혹은 그 뇌의 질환도 관계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하지만 암과는 무관합니다. 다음 번은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조금 성숙한 편입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가슴에서 조그만 멍울이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있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벌써 몇 달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춘기에 멍울이가 만져지는 경우겠죠. 우리가 이제 그것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다른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아프면서 이렇게 상당히 무슨 멍울이처럼 만져지고 하지만 그 안에 또 멍울이가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암은 아니고 어떤 유선의 어떤 그 기형적인 모양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 성장하는 과정에 멍울이 만져지는 수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유방암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방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은 식습관 혁명, 잘 씹는 것이 보약이다를 방송합니다. 여러분은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식사를 마치는데 15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먹는 식습관은 한국인들에겐 아주 익숙한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잘 씹지 않고 빨리 먹는 습관은 소화기 질환은 물론이고 비만 유발과 뇌기능 저하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천천히 꼭꼭 잘 씹어 먹어야 하는지,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봅니다.